새로운 세계로의 시간여행자 알비렉.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당시 평범한 미군의 해군 소속이었던 알비렉은 8월 13일 필라델피아 항구에서 USS 엘드리지호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필라델피아 실험의 일원으로 뽑히게 되고 그저 특수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 알비렉은 미군의 해군 전함에 오르게 됩니다. 알비렉은 1927년 미국에서 태어났고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 물리학 박사이며 전기공학 분야 전문가로 몬탁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1943년 당시 젊은 알비렉이 군인 시절 필라델피아 시험을 위해 해군 전함에 올라타게 되는데, 지대 시험했던 필라델피아 시험이란 2차 세계대전 도중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진행했다고 알려진 시험으로서, 이 시험은 당시 독일의 레이더망에 포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킴으로써 전함을 투명화하는 것이 목적인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험은 훗날 당시 시험에 참가했던 군인과 고위 간부와 과학자들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당시 아인슈타인과 니콜라 테슬라, 그리고 컴퓨터의 이진법을 개발한 폰 노이만 박사와 허친슨 등 당대 내노라 하는 과학자들이 이 시험을 주로 했으며, 시험에 동원된 전함이 순간 이동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세계를 경악시킨 바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험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 시험은 강력한 전압을 발생시키는 변압장치인 테슬라 코일을 이용해서 선체에 막대한 전기를 흘려보내 특수한 자기장을 형성시키거나 혹은 선체의 자기를 소멸시켜서 레이더에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스텔스 계획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스텔스 기술은 이때부터 시작이 아니었나 싶네요. 필라델피아 시험에 따른 음모론에 의하면 1931년 니콜라 테슬라가 계획을 위반하고 여기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합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테슬라는 시험을 반대하면서 떠났고, 그 뒤에 존 폰 노이만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1943년 10월 28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서 프로젝트 레인보우의 일환으로 미합 중국 해군의 캐논급 호위 구축함 USS 엘드리지함을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도록 하는 실험을 실시하게 되었고, 탑재된 테슬라 코일은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시켰고, 계획대로 엘드리지 함은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모두 예상한 결과였지만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구축함 주변에 푸른 안개층이 형성되었고 다음 순간에 점차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드리지가 사라진 순간 배는 250마일, 즉 400km 이상 떨어진 노포크 항구 앞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전류를 끈 차 배는 다시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갑판에 올라섰을 때 그곳은 생지옥이 되어 있었는데 승조원의 대부분이 끔찍하게 악살되었고 일부는 벽이나 기둥, 바닥 등과 융합해 끔찍하게 녹아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방사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소수의 생존자들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알비렉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실험은 당시 미국의 맨해튼 계획과 함께 최고로 중요한 군사기밀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필라델피아 시험에 대한 음모론자들의 주장이라고 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찾아보니 음모론은 그저 음모론일 뿐 진실을 따로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시험의 진실은 나치 독일 해군의 잠수함, 유보트가 새로 배치한 자성 추적 유도어뢰의 추적을 방해하기 위해 선체에 일정한 전류를 흘려 자기장을 상쇄시키려 한 연구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실험은 실패했지만 소문처럼 사상자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으로 다행히 얻은 것도 있었는데, 자기장 상쇄, 일명 디가우징은 후에 더욱 발전되어 핵잠수함이나 소해함에 전류를 흘려 자성을 중화시키는 기술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선체 소자 기술은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심지어 우리나라 등 전 세계 수많은 해군들이 대놓고 잘 사용하는 기술인데, 필라델피아 시험이 모체라고 하니 실험덕을 본 것이 되겠네요. 그런데 알빌렉의 말에 따르면 USS 엘드리지호에 탑승한 후 적응기를 지나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되자마자 1500억 볼트의 전류로 인하여 눈앞에 녹색의 빛이 전함을 감싸게 되고 그 순간 바로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의식을 잃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은 전함이 아닌 낯선 곳이었으며 생전 처음 보는 낯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들이 입는 복장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이 다가와 정신이 들었느냐고 묻게 되고, 알비렉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물었더니 그곳은 2137년이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도저히 믿을 수 없었지만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낯선 광경들 때문에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알비렉은 한순간 잠깐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은데 194년이나 지난 미래에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시험 탓인지 그는 또 한 번의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가 살던 시대로부터 무려 806년이나 떨어진 2749년이라는 아주 먼 미래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1943년인 자신이 살던 시대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알비렉은 깨어나는 순간 모든 기억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가 필라델피아 실험으로 잠깐 정신을 잃고 곧바로 깨어났다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는 미래에서 수년을 살다 오게 됩니다. 마치 현재의 시간은 멈춘 상태지만 미래의 시간은 현재에 지배당하지 않고 흐르는 듯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88년 그는 한 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그동안 기억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 시험이 끝나고 1980년대 실시했던 몬탁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몬탁 프로젝트란 1980년대 초 롱아일랜드 주 몬탁 해변의 군사기지 캠프 여로에서 비밀리에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시험이며, 이 프로그램은 심리전의 기술과 시간 여행이 포함된 외계 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관계자들의 폭로가 이어져 이 시험은 잠시 중단하기로 합니다. 그 여파인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알비렉은 갑자기 모든 기억이 필라델피아 시험에서처럼 또다시 지워지고 맙니다. 다만 간헐적인 기억들이 생각나 괴로워하던 알비렉은 치료를 결심하게 되고, 다행히 치료를 통해 모든 기억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책은 당시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정신이상자로 손가락질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팔아 돈을 벌기 위한 어느 망상가쯤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 그가 84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그의 책은 갑자기 커다란 화제가 됩니다.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그가 1988년도에 쓴 책의 내용이 현실되어 가게 되고, 그가 진짜 시간여행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외면받았던 그의 책은 불티나게 팔려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알비렉이 당시 필라델피아 시험자들의 증언으로 실제 그 시험에 참가했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그의 책 내용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책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도시들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대한 도움을 덮이게 됩니다. 인류를 통제하는 모든 시스템이 컴퓨터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가장 큰 변화는 해수면 상승입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대부분은 바다에 잠기게 되는데 세계 인구는 3억 명으로 감소하게 되고, 미국은 인프라가 붕괴되어 더 이상 국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지상뿐만 아니라 반중력 기술을 사용하여 공중도시를 건설하여 그곳에서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지구 반대편으로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자동 운송수단이 존재하게 되고, 컴퓨터 시스템이 전 인류를 통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과학기술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게 되어 화폐나 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지금으로서는 그다지 신비롭거나 딱히 커다란 임팩트를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예언들을 통하여 대충 알고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1980년대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인들조차 그 시대에는 자외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없던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이 상승한다는 놀라운 기후변화도 2000년도가 넘어가면서 서서히 등장한 것이라고 하니 알비렉이 정말로 미래를 다녀왔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몬탁 공군기지의 지하에 위치한 T1 비밀기지에서 행한 몬탁 프로젝트. 이 실험에는 당시 같은 롱아일랜드 섬에 있는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도 참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내부자들은 공간이동 연구가 진척되어 화성과 지구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는 스타게이트가 건설되었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를 비롯 몇몇 유명인들이 이 스타게이트를 통하여 화성을 다녀왔다는 루머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루머가 진짜일까요? 특별한 교통수단 없이 지구와 화성 사이를 즉시 공간 이동할 수 있는 완벽한 타임머신 기술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한국의 속담 중에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하려는 말처럼 혹시 정말 그러한 시험이 있었으며 성공하게 되고 소수만 알고 있는 급비사항은 아닐까요? 1943년 필라델피아에서 이루어졌던 비밀 시험의 참가자 중 한 명인 알비렉은 이 시험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전기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가 치료 도중 기억을 되찾으면서 1984년 세상에서 잠깐 며칠 있었고, 다시 2137년 미래 세상에서 6주, 그리고 2749년 세상에서는 약 2년간 살다 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진짜 시간여행자였을까요?
사람은 죽기 전에 고해성사를 하듯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거짓 없이 고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알비렉이 죽기 전까지 거짓말을 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의 말들이 조금은 신빙성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잠깐의 의식을 잃은 사이 환상을 본 것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그의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모든 것들을 시간대별로 전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하더라도 꿈을 꾸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눈 깜빡할 사이에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모두 기억해냈다면 그것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경험일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한 미지의 세계, 곧 미스테리인 것일 테지요. 어쨌거나 알비렉이 경험했던 미래를 책으로 쓰게 되었고 그 당시 전문가들도 사용하지 않았고 미처 생각해내지 못했던 자외선 도미나의 수면, 상승 등 많은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고 그가 죽은 뒤에도 책의 내용들이 모두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잠깐의 환상이나 꿈을 꾸었다고 치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미스테리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간여행을 하고 왔다는 알비렉에 대하여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을 소개해드리길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